우유 마시면 뼈 튼튼해진다는 말 지금이라도 믿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30년 동안 뼈 건강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매일 우유를 챙겨 마셨던 분들이 계단 한 번 잘못 내려가서 순식간에 고관절이 부러지는 모습을요. 그분들 모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유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러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마셔도 몸에 제대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30년간 식생활 속 칼슘 흡수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연구실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뼈를 살리는 건 우유가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단 3가지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칼슘 흡수율이 40%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우유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수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개월 안에 골밀도를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뼈의 운명을 바꿀 시간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 신세 지기 전에 지금 당장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유만 믿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정혜 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 2잔을 챙겨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1잔, 자기 전에 1잔. 뼈 건강에 진심이셨던 분이죠. 그래서 본인도 자신감이 있으셨대요. 박사님, 저는 뼈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살짝 미끄러지셨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실수였는데 고관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20년 동안 우유를 그렇게 성실하게 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이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정혜님처럼 많은 분들이 우유만 믿고 계시는데 사실 우유는 칼슘 흡수에 있어서 그리 효율적인 식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평생 노력해도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김정혜님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밥에 통깨 1숟가락, 점심에는 깻잎 무침 1접시, 저녁에는 뱅어포 1줌을 꼭 챙기셨죠?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겁니다.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김정혜님은 지금도 매일 이 3가지를 챙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흡수율 높이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뼈를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부터 바로 잡아 볼까요? 여러분의 식탁에 통깨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고명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알맹이가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뼈 영양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통깨 1숟가락에는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껍질째 먹는 통깨는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약 10%나 높습니다. 우유가 30%라면 통깨는 40%죠. 단순히 칼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만난 김정혜 72세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매일 아침 밥에 통깨 1숟가락씩 섞어서 드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확실히 개선됐어요.
통깨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통깨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 그냥 뿌려서 먹는 겁니다. 나물 무침에 섞거나 국물 위에 살짝 뿌려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 벗긴 깨는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깨를 볶을 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만 볶거나 아예 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매일 한 숟가락씩만 챙기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두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깻잎입니다. 깻잎 하면 보통 쌈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깻잎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깻잎 10장에는 무려 21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통깨의 2배가 넘는 양이죠.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깻잎의 칼슘 흡수율은 45%로 녹색 채소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우유보다 15%나 높은 수치예요. 깻잎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칼슘을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수 68세님은 매일 점심에 깻잎 무침을 한 접시씩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자주 아프셨는데 2개월쯤 지나니까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깻잎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깻잎은 무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간장에 다진 마늘, 들기름, 통깨를 섞어서 무쳐보세요. 하루 한 접시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너무 짜게 절이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을 빼앗아 가거든요. 간은 살짝만 하세요. 깻잎을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준비 되셨나요? 마트 가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음식이 이렇게 강력한 뼈 영양제였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뱅어포예요. 뱅어포는 아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죠. 작은 생선을 통째로 말린 건데 이게 바로 칼슘 덩어리입니다. 뱅어포 2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만 먹어도 400mg의 칼슘이 들어갑니다. 한국영양정보원 자료를 보면 뱅어포 같은 뱅어류는 비타민 D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핵심 영양소예요. 그래서 실제 칼슘 이용률이 40%나 됩니다. 먹은 만큼 몸에 제대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선희 70세님은 매일 뱅어포 반 줌을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별다른 조리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삭하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3개월 뒤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10%나 올랐대요.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뱅어포는 구워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언제 어디서든 드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뱅어포는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뱅어포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당장 마트 가서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해 보세요. 몸이 금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통깨, 깻잎, 뱅어포. 이 세 가지가 바로 우유보다 1.5배 빠르게 칼슘을 흡수시키는 뼈 회복 음식입니다. 칼슘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높아서 실제로 몸에 남는 양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에 통깨, 점심에 깻잎, 저녁에 뱅어포. 이렇게만 하셔도 3개월 뒤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실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햇볕을 쬐셔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볕은 효과가 없어요. 유리창이 비타민 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밖으로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베란다도 안 됩니다. 실외로 나가세요.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받으시면 돼요. 긴팔 입고 모자 쓰고 나가시면 소용없습니다. 피부가 직접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너무 더운 한낮보다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햇볕 아래 15분 써보셨나요? 안 하셨으면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햇볕 쬐시면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를 챙기는 겁니다. 이 음식들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고등어, 꽁치, 청어 같은 생선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도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기면 안 돼요. 기름에 튀기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고등어는 구이로, 달걀은 반숙이나 완숙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생선은 최소 2번, 달걀은 가능하면 매일 하나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작은 조기나 꽁치 한 토막부터 시작해 보세요. 달걀은 아침에 반숙으로 하나 드시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오늘 반숙 달걀 하나 드셨나요? 내일 아침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세 번째는 산성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산성 환경이 칼슘 흡수를 돕거든요. 우리 위에서 칼슘이 녹아야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산성이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깻잎 무침 만들 때 식초를 살짝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도 발효되면서 산성을 띠니까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식초를 직접 마시면 안 됩니다.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꼭 요리에 섞어서 드세요. 양도 많이 넣지 마시고 입맛에 맞게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 신맛이 있었나요? 없으셨으면 내일부터 샐러드에 레몬즙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C를 챙기는 겁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칼슘을 먹고 흡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칼슘이 뼈까지 가야 하거든요. 비타민C가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귤, 키위, 딸기, 오렌지 같은 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파괴돼요. 식후에 과일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귤 1개, 키위 1개, 딸기 5개 정도면 충분해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드시는 것보다 과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과일 1개 챙기셨나요? 지금 당장 귤 하나 까서 드셔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뼈를 직접 자극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져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는 약해집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덜 가거든요. 달리기나 등산은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아침 15분, 저녁 15분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쉬셔야 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욕심내서 갑자기 많이 걸으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오늘 걸으셨나요? 뼈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이 5가지 루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햇볕 쬐고 생선과 달걀 먹고 신맛 추가하고 과일 챙기고 매일 걷는 거. 이것만 실천하시면 칼슘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통깨 깻잎 뱅어포에서 얻은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햇볕 쬐기, 내일은 달걀 먹기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골밀도가 올라가고 뼈가 단단해지고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뼈를 지키는 건 우유가 아니라 바로 흡수율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하지만 통깨, 깻잎, 뱅어포는 다릅니다. 이 세 가지는 먹은 만큼 몸에 제대로 남습니다. 흡수율이 40에서 45%나 되거든요. 우유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수치죠.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남는 칼슘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골절을 부릅니다. 우유만 믿고 계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부러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20년 넘게 우유 마셨는데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하루 한 숟가락 통깨, 한 접시 깻잎 무침, 한 줌 뱅어포.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챙기시면 됩니다. 거기에 햇볕 쬐고 걷고 과일 챙기시면 완벽합니다. 제가 만난 김정혜 72세님, 박영수 68세님, 이선희 70세님 모두 이 방법으로 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뒤 검사 결과를 보고 다들 놀라셨죠? 골밀도가 확실히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트 가면 다 있는 재료 드리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밥에 뿌리고 무쳐서 먹고 구워서 먹으면 끝이에요. 매일 조금씩만 챙기시면 3개월 안에 몸이 스스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뼈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뼈 건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 열어서 깻잎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내일 마트 가서 사오시고요. 통깨랑 뱅어포도 함께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밥에 통깨 한 숟가락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 숟가락, 하루 한 접시, 하루 한 줌. 이것만 기억하세요. 3개월 뒤에는 여러분도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실 겁니다. 골밀도 수치 올라갔다고, 허리 안 아프다고, 건강해졌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 중에 뼈를 망가뜨리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고쳐도 뼈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10년 뒤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통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깻잎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건강하세요.